변신! 자, 갑오개혁이 시작된 해는 1894년입니다. 이 1894년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동학농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개혁을 위해서 건주화약을 맺는 과정에서 교정청도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이 진행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의 친일적 성향을 가진 내각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로 등장했던 게 김홍집 내각입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갑오개혁 1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 군국기무처가 해서 국내부를 만들고요. 국내부 신설. 국내부 신설은 정치와 궁실의 왕실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왕권을 제한하고 의정부를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6조를 8아문으로 바꾸죠. 이 8개 아문 중에 보면은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항무, 공무, 군무, 농상 이렇게 있는데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탁지만 처음 듣는 얘기죠. 탁지가 재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과거제가 폐지된 건데 이 과거제 폐지로 인해서 양반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일본이 지금 친일 정권이 세워지긴 했으나 일본의 직접적인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자, 재정적인 면에서 아까 여기 8아문에 속하는 탁지 아문이 형성이 되면서 탁지 아문 하나로 일원화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세를 통합하고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조세를 낼 때 돈으로 내는 금납화. 자, 금납화는 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본위 제도와 금납화가 이 시대에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신분차별, 노비제가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양반이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양반 사회가 굉장히 흔들렸고 노비제가 없어지면서 신분제도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 평등 사회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조혼 금지 없애고요. 조혼 금지, 일찍 결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과부, 재가, 돌싱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허용해주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공문서를 쓸 때 한글을 쓰거나 또는 한문을 혼용 특징이 1차의 특징입니다. 자, 2차가 되면 조금 변화가 되는데 넘겨봅시다. 이때부터는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 청일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청일전쟁에 대한 승기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내정 간섭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김홍집 플러스 박영표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통범 14조를 발표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할 것인가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1차 때 만들었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의정부도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각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의정부가 필요 없어지죠.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야. 협의체인데 이제 없어지니까 내각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원래 있었던 새로 만들었던 8아문도 7부로 바꾸고요. 그래서 전국을 전부 다 군으로 일원화하고요. 그리고 증세 기관도 일원화하고 그리고 사법권을 분리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2차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전 폐지하고 상리국도 폐지하고. 그래서 얘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보부상이고 얘네는 시전상인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얘들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 활성화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상공업 발달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 입국 조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 교육 조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아 태양 변신! 아 태양 변신! 자, 해가 넘어갔어. 해가 넘어가서 다음 1895년이 됐습니다. 을미년이 됐습니다. 자, 일본 1차와 2차가 진행돼서 일본의 간섭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자기네가 일본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어필을 했어. 그러니까 이 민씨 정권과 고종은 당연히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일본은 미우라고로라고 하는 미일본 공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전국에 있었던 유생들이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친러 세력은 무너지게 되죠. 민씨 정권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완벽한 친일 정권이,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친일 내각이 구성이 돼요. 이들이 추진한 게 3차 을미 개혁은 김홍집과 육일준을 기준으로 6일준 중립파로 했던 사람 6일준이 중심이 된 친일 내각입니다. 자, 이 3차 을미 개혁의 주요한 내용은 5가지입니다. 단발령, 태양력. 사실 단발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한 거, 그럼 기억 안 나네. 우편사무, 아, 종교법. 아, 맞아. 종두법. 기억 안 나. 아, 저번에 했던 게 이거구나. 했잖아. 언어. 계속 초성초성거리고. 초성.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이게 을미 개혁을 통해서 추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터지니까 특히 단발령, 여기서 나타났던 단발령,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전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산안으로 도망을 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관 파천의 결과 친일 내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김홍집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다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갑오개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공황농민운동하고 신정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던 내용이 대체로 신분제 내용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봉건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제도개혁 같은 내용들이 많이 근대 평등사회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결국 그 뒤에 지금 이 갑오개혁을 한 것이 나중에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독립협회나 아니면 애국개몽운동 이러한 내용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죠, 한계.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결국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 강요 속의 지배층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토지개혁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국방력 강화, 상공업 진흥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